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수익의 시그널을 읽어라.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장 속에서도 수익의 시그널 보내는 종목과 섹터들이 있습니다. 저희와 1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그 수익의 시그널들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에서는요, 금종욱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전반적인 시황을 체크해 보고요. 김선윤 전문가님과는 시장의 시그널들 포착해 보고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도 실시간으로 해결해 보겠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 빅테크 기업들의 2분기 실적이 괜찮게 나오면서 미국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 지었습니다. 이어받아서 우리 증시도 좀 상승 흐름 탄력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도 개인들의 힘이 돋보이는 하루가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나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비록 하루 이틀 정도 조정을 받긴 했지만 7월 전반적으로 놓고 본다면 괜찮은 성적이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8월도 어떤 성적을 보여줄지 금종욱 전문가님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번 주 첫 거래일이자 7월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오늘의 한 줄 시황평 어떻게 해주실까요? 일단 종목별로 좀 차별화가 심한 장세다 보니까 매매는 대장주로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 상승하는 업종과 또 하락하는 업종이 좀 분명하게 갈리는 시장이다 보고 그렇게 좀 보고 있고, 그 중에서도 대장주와 또 이등주와의 차이가 또 심한 시장이다 보니까 되도록이면은 이제 대장주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은데, 대장주도 상승률이 큰 종목을 일단 대장주라고 하는데, 대장주를 선택을 하셨을 때 일단 시총이 큰 테마를 선택하시는 게 좋지 않나. 시총이 큰 종목이 있는 테마 중에서 그 와중에 이제 대장주를 고르시는 게 지금 시장에서는 가장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최근에 좀 상승세가 좋고 변동성도 좋긴 한데, 오늘 일단 흐름으로 봤었을 때 또 계속 윗꼬리를 달고 있고, 지난주부터 변동성이 좀 커요. 일반적으로 시총이 큰 종목들이 위아래 변동성이 큰 편이 아닌데, 일단 공매도 세력에 의한 쇼키즈 물량도 있고, 또 개인 매수세도 있고, 새롭게 들어오는 공매도 물량들도 있고, 여러 물량들이 지금 섞이면서 굉장히 좀 번잡스러운 느낌을 좀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2차 전지 쪽은 이제 보유하신 분들 영역이지, 신규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좀 까다로운 시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수 흐름은 굉장히 좋습니다. 차트적으로 한번 보면서 말씀 좀 드리면, 코스닥 지수도 오늘 거의 2% 가까운 상승이었고, 금요일 날도 3% 정도 상승이 나왔거든요. 또 지금 시장에서 이제 며칠 동안 뺀 거를 다시 또 끌어올리면서 정고점 테스트하러 올라가는 시장인데, 거래대금 자체는 그렇게 썩 많은 편이 아니고요. 일단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일단 950선을 바로 돌파하기보다는 당분간은 어느 정도 이 조정폭을 좀 좁혀가면서, 박스권을 좁혀가면서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다만 좀 21선 자리는 우상향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21선 자리를 깨지 않는 상황에서는 좀 계속 횡보하면서 버텨주는 게 좋고,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좀 변동성이 더 적은 시장인데, 반도체 업종이 오늘은 좀 주춤합니다. 그래서 아직 정고점 자리는 뚫지 못했고, 역시나 거래대금은 평소 대비 좀 많이 줄어있는 상태인데, 일단 이게 좀 오히려 더 낫다고 봐요. 오히려 변동성이 좀 커지면서 거래량이 좀 많이 들어오게 되면은 오히려 또 조정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차라리 거래량 없이 그냥 상승 시세 유지해 주면은 다시 한번 충분히 고점 뚫고 갈 수 있다. 8월 달에는 FOMC도 없고 시장에 큰 충격을 줄 만한 이벤트들도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종목별 장세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테마주 장세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럴 때 개인 투자자분들의 수익률이 굉장히 엇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테마를 꼭 테마라고 해서 급등주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반도체 업종이나 2차 전지, 지금 로봇주도 좀 올라오고 있는데, 로봇이나 AI 이쪽으로 어떤 테마를 잘 잡고 매매하는지에 따라서 상당히 좀 수익률이 갈릴 수 있다.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제가 이렇게 갈 만한 종목들에 대해서
리뷰나 뭐 뉴스를 정리해서 노란톡방에 좀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꾸준하게 아침에 그 내용만 좀 읽어보시고 아침에 참고해서 매매해 주셨으면 좋겠고, 뭐 물론 시간이 좀 되시는 분들은 동영상을 좀 보면서 공부를 해주시면 좋고, 시간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올려드리는 글만 좀 보고 아침에 매매 관점, 그리고 어떤 주를 공략할지, 아니면 지금 어떤 테마가 좀 상승하고 있는지 정도만 체크하고 매매하셔도 확실히 승률은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 당분간은 말씀드린 대로 큰 하락도 없지만 또 그렇다고 기대할 만큼 엄청 큰 상승도 없으니까 종목에 좀 집중하셨으면 좋겠고, 또 처음에 이제 강조드린 시총이 크게 좀 들어간 종목들 위주로, 테마 위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의 장세는 테마주들 중에서도 시총이 큰 대장주들이 더 잘 가는 그런 장세가 아닐까라는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특히나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여겨지는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신규 접근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요. 또 앞으로 8월을 앞두고는 큰 이벤트가 이렇다 할 게 없기 때문에 이런 가격 조정보다도 기간 조정으로서 한 달을 보낼 가능성이 높다는 점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또 종목 장세가 더 두드러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테마를 또 어떻게 선별적으로 접근을 할 건지 좀 같이 한번 공략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노란톡방 통해서 함께 대응 전략들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QR코드를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을 하시면 링크가 한 줄 뜰 거고요. 그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 금종욱 전문가님과 함께 8월 대응 전략도 함께 세워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장 시그널 잡아보겠습니다. 상승 테마 첫 번째는 어떤 걸까요? 네, 금요일날 오후에 좀 나와서 잘 모르셨을 수도 있는데, 초전도체 관련해서, 일단 우리나라에서 이제 새롭게, 초전도체 물질, 테스트 성공했다, 상원에서. 요게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은, 일단 전기를 띠는 뭐, 물질 중에서는 일단 저항이 좀 있기 때문에 전도율이 굉장히 좀 낮게 돼요. 근데, 그거를 이제 0으로 가깝게 하려면은, 극한의 온도를 낮춰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말이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물리학, 뭐, 이런 이과 계열을 공부 안 하시는 분들 좀 모르실 수 있는데, 일단 낮은 온도에서 이제 물체를 자기 부상처럼 띄워서 거의 그 공기 저항을 제로로 만드는 거를 이제, 말하는 건데, 이게 온도가 너무 낮은 상태에서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게 뭐 우리 일상에서는 접목이 안 돼요. 근데 이거를 상온에서 가능하게 만든 뭐 실험을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성공했다는 논문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사실인지 아닌지 미국에서도 이게 되게 좀 이슈가 좀 많이 됐습니다. 이게 진짜 상용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전기를 보내는 이 전력 자체에 그 로스가 없기 때문에 거의 전기료도 거의 공짜에 가깝게 쓸 수 있고, 뭐 그 컴퓨터 같은 경우에도 다 슈퍼 컴퓨터를 쓸 수 있고, 그러니까 이 저항을 제로로 만든다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거든요. 이 손실이 없다라는 거, 이걸 상온에서 한다는 게. 요거가 만약에 진짜 확실히 된다면은 노벨상뿐만 아니라 인류의 혁신이 인류가 완전히 혁신적으로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진짜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반이고, 이게 사실일까라는 생각이 좀 반이긴 한데, 이제 요거 이제 관련된 종목이, 좀 초전자재 관련 쪽을 보시면 돼요. 저도, 이거를 과연, 뭐, 알고만 그냥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뭐 매매하시기보다는 그냥 알고만 계셨으면 좋겠는데, 일단 서남이라는 종목이 초전도체 관련 쪽으로, 금요일날 한번 상승이 나왔죠. 근데, 금요일날 거의 상한가 찍고 좀 밀렸었는데 시간 외로는 9% 정도 밀렸다가 오늘 아침에 또 바로 뭐 그냥 보합으로 시작했다가 그냥 끌어올렸거든요. 그래서 좀 종목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이 좀 서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차트적으로는 박스권 자리 돌파한 이후에 이제 급등 나오는 패턴이라서 차트적으로 접근할 수는 있는데, 이게 진짜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면 이제 뭐 이거 논문을 이제 공개했으니까 거기에 따른 이제 테스트를 좀 더 거치겠죠. 그래서 그것에 관련돼서 이제 사실이다 하면은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겁니다. 그 지금 사는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 여태까지 이렇게 나왔었던 내용들이 대부분 거짓인 경우가 많았고 착각한 경우도 많고 뭐 잘못 오류인 경우도 많았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좀 조심스럽게 저도 내용을 좀 찾아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서남이 일단 대장주로 올라오고 있고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는 뭐 거래 대금 터지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뭐 나빠 보이진 않는데 일단 내용 자체가 약간 좀 반신반의하다 보니까 이게 또 급락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내용적인 면, 차트적인 면으로 봤었을 때는 좋아 보이지만 일단은 이렇게 거래량 터졌고 장대 양봉이기 때문에 일단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종목으로는 이제 신성 델타테크 역시나 좀 금요일날 급등 마감했고 오늘 갭상승한 이후에 좀 바로 슈팅 나왔는데 같은 초전도체 관련주로 좀 보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테마성으로는 내용이 상당히 좀 좋은데 그렇다고 뭐 이거를 지금 매매하셔라 이렇게 말씀 좀 드리긴 어려워요. 이거 내용이 참 애매하고 확실하게 관련주라고 좀 잡기도 뭐하고 그냥 예전에 초전도체 관련주 쪽으로 한번 이슈가 돼서 상승이 좀 나왔었던 정도로만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뭐 선한 같은 경우는 지금 시총이 1,100억밖에 안 돼요. 오늘 뭐 이틀 정도 급등이 나왔는데 이래도 이제 1,100억 정도니까 일단 단타를 뭐 데이 트레이딩으로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야 뭐 매매는 가능하시겠지만 이거를 뭐 끌고 가서 내용 자체가 이거 초전도체가 정말 뭐 상용화가 된다 뭐 이런 기대감으로 나는 매매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확실히 관련주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니까 조심을 하셨으면 좋겠고, 뭐 신성 델타테크는 그나마 이제 4천억 정도의 시총이 있긴 한데 그래도 역시나 테마성으로 묶이는 종목들은 제가 봤었을 때 이런 내용으로 상승이 나왔었던 종목들은 결국 끝이 좋지는 못했어요. 뭐 실적 관련해서 올라간 것도 아니고 매출이 나오는 그런 부분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 그냥 올라간 종목들은 이제 차익 실현하시고 차라리 좀 내용이 좀 디테일하게 나오거나 저도 뭐 정보가 아직 더 좀 축적이 안 됐는데 뭐 자료 같은 게 좀 나오게 되면은 노나톡방에서 공부해드리고 오늘은 그냥 이런 종목이 이런 이슈로 올라갔다 정도로만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초전도체라는 용어 자체가 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차트적인 부분에서는 오늘 특징주 2개 모두 괜찮은 흐름일지라도 일단 이 상온 초전도체 상용화라는 소식이 좀 리스크가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향후에 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따라서 급락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는 점 체크를 해보시고 일단 오늘 개별적인 이슈로서 앞으로 좀 지켜보자라는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개별적인 이슈도 있지만 좀 지속적인 상승 보이고 있는 테마도 있는지 두 번째 상승 시그널 어디서 잡아볼까요? 네, 두 번째 테마는 로봇 관련주입니다. 로봇 관련주는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추천을 좀 레인보우 로보틱스, 공략주로 좀 5장에 드렸는데, 오늘 바로 16%, 지금도 계속 고점을 돌파하면서 상승해 주고 있죠. 그래서 금요일 날 이제 나왔었던 이슈는, 그 삼성, 갤럭시 언팩에서 일단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그 로봇팔, 로봇팔로 협동 로봇으로 이제 갤럭시 제품들을 이제 만든다, 협업을 한다 이런 이슈가 있었죠. 그 전부터 저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좀 로봇 관련주 쪽에서는 이슈가 좀 될 수 있고 거래 대금도 증가하고 있어서 좋게 봤었고, 물론 11시 방송 여기 공략주로도 드렸었고 또 8시 방송에서도 제가 또 공략주로 드렸었던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노란톡방 계셨던 분들이나 방송 보신 분들은 아마 오늘 꽤 수익을 좀 많이 내시지 않았을까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방송만 보시는 분들은 혹시 반신반의 하실 것 같기도 해요. 저 사람이 정말 추천한 게 맞나. 추천해서 다음날 바로 급등했다라고 하는데 이걸 믿어도 되나라고 하시는 분들은 들어와서 보세요. 노란톡방에 제가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와서 보시면 되니까 공략주나 제가 뭐 8시 방송에서도 매일 수익률 대회에서 지난주도 제가 1위를 차지했고 거기에 따른 이제 종목들도 매일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도 계속 드리고 있으니까 또 혼자서 매매하시기 힘든 분들, 지금 테마주나 이런 종목 찾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제 노란톡방에서 제가 이런 테마주라든지 시장 관심 받는 종목들은 꾸준하게 좀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있고 뭐 진입 자리라든지 차트적인 면도 설명해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좀 같이 배워서 매매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 뭐 로봇주 관련해서는 지금 몇몇 종목들 다 따라 올라가고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대장이에요. 제가 아침에 이제 뭐 이 방송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제가 이제 노란톡방에 따로 이제 동영상을 올려드리고 있는데 그 내용에서 말씀 좀 드렸었던 게 뭐냐면 지금은 이제 시총 큰 대장주를 공략하는 게 맞다.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로봇주 중에서는 지금 대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적극적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좀 말씀 좀 드렸고 제 전략이 좀 맞아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12만 원까지 좀 얼마 남지 않았는데 12만 원이 다음 저항대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만 한번 좀 뚫어준다라고 했었을 때 안착이 된다라고 하면은 좀 긴 흐름으로는 15만 원도 좀 천천히라도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매출적인 면에서는 뭐 PER 이런 걸 따지면 굉장히 좀 안 좋습니다. 그런 걸 좀 보고 들어간 건 아니고요. 삼성과 협업했다라는 점, 삼성에서 끌고 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뭐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로봇주에서는 대장주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감속기 관련해서는 뭐 SBB테크나 SPG 이런 종목들이 있고 또 협동 로봇 관련해서는 뉴로메카 이 종목도 오늘 좀 시세가 좀 나왔었는데 역시 이제 대장주가 먼저 치고 가면서 이제 나중에 다른 종목들이 좀 따라가는 그런 형국이 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일단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흐름을 잘 보셨으면 좋겠고 이후의 대응 전략, 로봇주에 대한 대응 전략이라든지 궁금하신 점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또 따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봇 관련주들도 올 초에 정말 폭발적인 상승을 보였었는데 긴 기간 동안 좀 일정 부분은 조정을 거쳐왔고 지금 부분에서야 다시 한번 이슈가 될 수 있다는 점 저희가 저번 주 방송에서 짚어드렸는데요. 이렇게 이 대장주로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하루 만에 16%가량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로봇 관련된 이슈들 함께 체크해보고 싶으신 분들 노란톡방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테마도 알아보겠습니다. 상승 시그널 세 번째는 어떤 걸까요? 네, 파로스 아이바이오, 좀 생소하실 건데 신규 상장주예요. 파로스 아이바이오가 이제 엔비디아와 AI 신약 공동 개발을 참여한다. 이런 내용으로 좀 급등을 했습니다. 신규 상장주라서 저도 정보가 그렇게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좀 대응하기도 어렵고 왜냐하면은 정보가 없기도 하지만 차트적인 면에서 지지 저항 찾기가 상당히 꽤 어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는 개장하고 나서 뭐 한 달 정도는 관망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좀 바로 급등이 나왔어요. 내용 자체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엔비디아와 이제 신약 AI 신약 공동 개발 참여한다라는 기사 내용인데 기사 내용만 봤었을 때는 이게 뭐 정확하게 왜냐면은 신약 개발이라는 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데이터도 그렇게 얼마큼 있는지도 확인되지 않았고 이 회사의 기술력 자체가 어느 정도인지 저도 이제 뭐 가늠이 좀 잘 안 돼서 기사 내용만 보고 좀 접근을 하긴 좀 어려웠었는데 신규 상장주인 것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되고 이 종목에 대한 내용도 제가 장 마감하거나 아니면은 뭐 장중에 조금 더 공부를 해서 또 같이 공유를 해드릴 예정이고 그리고 이제 신테카 바이오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관련 종목으로 신테카 바이오도 의료 AI 중에서는 역시나 치약 개발 쪽으로 AI로 좀 알려져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좀 변동성이 좀 크긴 해요. 의료 AI 관련주들이 일단 대장주로 좀 볼 수 있는 게 류닉과 뷰노 그리고 JAK 이 종목인데 이쪽은 이제 신약 개발보다는 진단 쪽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병명을 찾는 우리가 엑스레이나 MRI를 찍었을 때 거기 나와 있는 데이터를 보고 사진을 보고 원래 사람이 이게 뭐 어떤 질병인지 아니면 이게 암인지 암이 아닌지 이런 걸 좀 판단하거나 뭐 악성 중량인지 이런 걸 병명을 좀 판단하는 건데 이게 이제 사람이 하다 보면 계속 똑같은 걸 보고 계속 자료를 찾다 보고 본인이 확신이 서지 않으면 또 다른 의사분에게 또 물어보고 이러면서 좀 시간적인 면과 비용적인 면이 많이 들어가는 반면에 AI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데이터를 모두 축적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한 번에 빠르게 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서 일단은 진단 쪽이 좀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근데 신약 관련해서는 데이터도 그렇고 아직까지는 좀 임상적인 면에서는 조금 시간이 걸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의료 AI가 좀 진단 쪽이 좀 강한 이유가 보험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보험이 잘 적용이 되지 않아서 이런 데이터 같은 게 좀 많지 않았거든요. MRI라든지 CT 촬영이 좀 많지 않은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보험 적용이 좀 잘 되는 편이라 다른 나라에 비해서 데이터 양이 좀 많다라는 점 그게 좀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 의료 AI를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속 우리나라와 이제 조인하는 경우 그런 경우가 좀 생기는데 일단 신약 관련해서는 조금 진단 쪽
보다는 조금 저는 좀 덜 좀 봐야 된다. 일단 대장으로는 진단적으로 좀 보시는 게 맞고, 이런 신약 관련해서는 조금 더 데이터가 쌓이고 나서 봐야 되지 않을까, 매출적인 면에서도. 그래서 일단은 오늘 뭐 상한가 들어갔고, 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급등이 좀 나와주긴 했는데, 저도 조금 더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요거에 대한 정보는 또 드리도록 하고, 지금 의료 AI 관련주들도 좀 유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에도 한번, 지금 로봇 관련해서 제가 벌써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한번 좀 잡아드렸는데, 의료 AI 관련해서도 한번 또 시세가 좀 나올 것 같아서 그 종목들도 한번 좀 공략주로 드릴 예정이니까 노란톡방 참여하셔서 같이 한번 수익 잘 내시기 바랍니다. 네, 의료 AI 같은 경우도 저희가 6월부터 좀 지속적으로 다루고 있는 테마 중에 하나인데요. 관련해서 루닛이라든지 뷰노도 여러 번 수익을 봤던 그런 테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주 신규 상장주로서 이제 파로스 아이바이오가 상장을 했고, 오늘은 또 이 엔비디아까지 이슈가 결합이 되면서 상한가에 안착을 했는데요. 지속적으로 의료 AI 관련된 테마들 분석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노란톡방 통해서 이슈 체크 같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코드 1357 혹은 문자샵 0082번으로 금종욱 보내주시면 저희와 함께 의료 AI 섹터들까지 공부를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가 공략했던 종목들 리뷰로 한번 수익률 확인해 보겠습니다. 5월 31일 공략주였던 휴비츠 의료 관련된 기기들 만드는 기업이었는데요. 전고점에서 공략을 해서 저희가 신고가까지 잡았던 그런 종목인데, 전거래일에 이제 10%가량 상승이 나와주면서 박스권 상단을 돌파해줄 수 있을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또 지난주 이제 7월 26일 공략주였던 이오테크닉스, 저희가 하루 만에 바로 상한가를 기록했던 그런 종목인데 지금 3거래일째 39% 수익 중 들어왔고요. 또 5월 22일 공략했던 셀바스 AI 같은 경우에는 좀 긴 기간 동안 3달가량 박스권이었는데 오늘 또 6% 상승이 나오면서 이제는 박스권을 탈피할 수 있을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도 좀 언급을 해주셨지만 레인보우 로보틱스 전거래일 공략주였습니다. 하루 만에 또 15%, 16%까지 올라주고 있는데 앞으로 대응 전략들 4가지 종목들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네, 휴비츠에 대해서 제가 좀 지속적으로 좀 리뷰를 해드렸던 종목이고, 좀 상당히 좀 오랜 기간 보유했었던 종목인데, 어제 금요일 날이죠. 좀 슈팅이 좀 나와주면서, 노란톡방 계신 분들 또 수익을 좀 챙겨드렸습니다. 정고점까지 바로 돌파는 안 나왔지만, 그래도 금요일 날이라는 점에서 수익을 좀 챙겨놓고 좀 받고, 아직까지는 21선 살아있기 때문에, 정고점까지는 좀 보실 수는 있어요. 그래서 보유자분들 영역에서는 아직 거래 대금도 많이 터지진 않았기 때문에, 거래 대금 터져주면서 상방 슈팅 나오면 그때는 이제 차익 실현, 해도 되는 시점인데, 일단은, 비중이 좀 있으신 분들은 비중만 좀 일부 수익 실현하시고 좀 보셨으면 좋겠고, 의료 쪽, 의료기기 관련해서는 일단 디지털 임플란트 쪽으로 좀 보고 있다라고 하지만 이게 언제가 이슈가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실적 발표가 나오고, 좀 흐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실적이 좀 괜찮다 했었을 때 확실히 좀 정고점 자리를 돌파하지 않을까 해서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고, 이오테크닉스도 꾸준하게 상승 중에 있죠.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제가 수익률 대회에서 나가서 추천드렸던 종목인데, 일단 그 대회가 이제 1주차가 끝났기 때문에 이미 이제 청산이 좀 됐고, 또 보유하신 분들도 일단 익절 라인을 좀 잡아가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이제 한번 추천드린 자리에서도 한 40% 이상 급등이 좀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올라갈 때마다 비중 축소하시면서 홀딩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아직 더 갈 자리가 남아있긴 하지만, 일단은 이렇게 21선과 이격이 좀 많이 벌어진 상황에서는 이격은 좀 좁히거든요. 가격이 내려와서 좁히거나 아니면 횡보하면서 좁혀지는 경우가 좀 있는데, 이 정도 수익이었을 때는 또 일부는 좀 수익을 실현하셨으면 좋겠고, 또 셀바스 AI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지금 박스권 자리 상당 돌파 올라오고 있는데, 일단 이 자리 뚫어주는 구간이 한 22,000원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22,000원 확실하게 뚫고 안착되면은 추가적인 상승. 지금 AI 관련 쪽도 상승이 좀 나오고 있고, 의료 AI 쪽도 말씀 좀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관심을 좀 많이 받고 있고 거래 대금이 증가하고 있는 관련주들을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를
개인분들이 하나하나 다 찾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신 찾아드리는 거고, 그런 부분은 이제 노란톡방에서 같이 공유해 드리니까, 일단 이미 보유하신 분들은 수익을 좀 어느 정도 챙기셔도 될 정도의 시세고, 뚫고 가면은 이제 더 보유하셔도 되지만, 만약에 이런 저항선 자리를 못 뚫고 밀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그랬을 때는 이제 평단가 정도나 이렇게 매수하신 단가 이하로는 팔지 않으셨는 게 좋고, 좀 밀리면 그때는 아직 21선 자리와 이격이 좀 크기 때문에 좀 자리가 좀 있어요. 21선 자리하고 좀 차이가 있어서, 여기서는 일단 시가 정도라든지, 2만 원 정도 선으로 좀 보유선을 잡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아까도 설명해 드렸지만 이 12만 원이 관건이에요. 12만 원을 좀 뚫고 갈지. 그래서 오늘 종가까지 한번 보시고 윗꼬리를 많이 달지 않는다 싶으면은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보시고, 만약에 윗꼬리를 좀 단다라고 했으면은 좀 잠시 쉬어가는 구간이 있을 수 있겠지만 끝난 건 아니라고 봅니다. 예, 오늘 하루 급등 나와서 거래대금 터졌는데 오히려 좀 윗꼬리 좀 달고 있으면 좀 쉬어가는 구간이 있을 거고, 만약에 윗꼬리를 달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바로 또 다음날 추가적인 상승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공략주 말씀 좀 드릴 건데, 지금 수급상이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세로 좀 대응해주고 있고, 기관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서 개인만 순매수하고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일단 오전장에 뭔가 액션을 좀 취하기보다는 오후장까지 시장을 한번 좀 지켜보고, 공략주를 좀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일단 오후장에 공략주를 드리도록 할 텐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AI 쪽 관련해서 의료 쪽이 될지, 아니면은 다른 쪽이 될지 한번 좀 체크해보고, 오후장에 공략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방송 중에 공략했던 종목들 4가지 종목들 리뷰로 짚어주셨고요. 추가적인 대응 전략들은 노란톡방 통해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금종욱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오후장 대응 전략과 함께 8월 대응 전략 함께 세워보고 싶으신 분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캔하시면 링크가 한 줄 뜰 건데요. 그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금종욱 보내주시면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부터는 김선윤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의 시그널들 확인해 보고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도 실시간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선윤 전문가님 인사드릴게요. 어서 오세요. 네, 저희가 지난주에는 좀 오리엔테이션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오늘부터는 공략주도 알려주실 거잖아요. 네, 오늘부터 또 힘차게 시청자 여러분들과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황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오전 시황부터 체크를 해주실 텐데 지금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자, 오늘 시장은 그래도 잘 보셨겠지만 지난주 뉴욕 증시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있는 좀 그런 하루인 것도 같은데, 사실 뉴욕 증시 영향이라고 보는 것보다도 2차 전지주들이 시장을 좀 많이 흔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표적인 종목도 굉장히 좀 많지 않습니까? 에코프로 같은 종목도 오늘 보자면은 역시나 좋은 흐름 이어가면서 6% 가까운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도 오늘 굉장히 좋은 흐름 나와줍니다. 그리고 금양도 11%. 근데 이제 에코프로 라인들은 좀 힘이 빠지고 포스코 쪽과 금양 쪽으로 상당히 이동을 했어요. 특히나 포스코 라인으로 많이 이동하신 것 같은데요. 포스코 예를 들자면은 퓨처엠 같은 경우도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포스코 인터 같은 경우가 10%대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줘요. 자, 근데 제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금양이 이제 거래소 종목인데 시가총액이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 KT보다 시가총액이 높고요. 하나 더 쇼킹하게 말씀드려보자면 우리은행이나 기업은행보다도 시가총액이 현재 높습니다. 그러니까 나름 미래 가치를 반영한다고 치면은 그럴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전통적인 이 코스피의 강한 이제 대형 종목들보다 이 금양이라는 종목의 실적을 바탕으로 한 베이스로 보자면 너무 고평가된 건 사실이라는 거죠. 당연히 금양도 미래 실적을 가지고 판단하건대 진행하는 거지만 우리은행과 KT의 실적을 과연 수년 안에 넘어갈 수 있을까요? 이런 고민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런 고민을 해보신다면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말씀드렸을 때 사람 모이면 사고 난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날 방송 여기서 말씀드리고 관련주들 쫙 빠졌어요. 그날 오후에 다 빠져버렸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도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금요일 날 좀 반등 나오고 오늘 좀 반등이 좀 나오는 흐름인데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뭐 이 일을 오래 하긴 했지만 이런 이제 민주식처럼 움직이는 그 시장 이슈, 사회적 분위기로 가는 종목들은요. 방향성을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하시고 지난주 수요일 날 말씀드린 대로 아마 제가 조심하라고 했을 때 그때가 에코프로가 거의 한 150만 원 수준이었거든요. 바로 빠지긴 했는데 이걸 반등을 좀 기대하고 따라 들어가신 분들은 정말 위험하신 것 같고 보유자만 대응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신규 접근은 자제 부탁드리고 보유자분들께서만 대응을 하시면 어떨까. 그리고 수요일 날도 제가 저녁 방송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저녁 방송 때 이제 수요일 저녁 방송 때 상담 방송을 진행합니다. 저녁 9시에 진행하는데 상담하는 종목 예를 들어 10개 가운데요. 약 한 8개, 9개가 2차 전지 관련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뭐 포스코 쪽이나 에코프로가 상당수를 차지했단 말이에요. 심지어 상담을 할 때 어떤 분은 다른 종목 50% 손절하고 포스코 라인을 샀다고까지 얘기를 하십니다. 예. 그러니까 인간 지표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는데 상당히 많은 주식을 잘 이제 분석조차 하지 않으시는 개인분들께서 상당히 많은 손절을 감수하고 다시 이쪽으로 사셨다는 것은 한번 고민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죠? 네, 항상 그렇지만은 항상 주식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빈집을 노리셔야 돼요. 빈집. 빈집을 노리고 주식을 매수하셔야 되고요. 그 집에 들어 앉으셔가지고 집값이 좀 올라가거나 할 때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세상 이치죠. 그래서 지금은 관심 없는데 좀 성장성이 보이는 종목들 위주로 해서 보셔야 되고요. 저도 이제 최근에 이제 바닥주의 대형주들 많이 눈에 보이거든요. 이 종목들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부터 해서 저녁 방송에서 추천을 드렸던 종목들 제가 이제 대형주 위주로 다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 제가 3등을 했습니다. 대형주만 했어요. 온리 대형주만 했고요. 관련주들이 다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아마 오늘까지 수익률 체크했으면 2등이었을 겁니다.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요. 대형주만 하신 분들 중에 제가 1등이거든요. 그래서 잘 따라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이 시간에서는 거의 끝날 때쯤에 이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릴 건데요. 중대형주 위주로 많이 드릴 거예요. 드릴 거고요. 한 3% 정도의 수익만 노리고 대응을 할 거니까 잘 따라오셔서 한번 좋은 결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주부터 2차 전지주들이 좀 오르고 내리기를 반복하면서 오늘은 또 오르는 흐름이 나와주고는 있습니다만 에코프로보다는 포스코 그룹주들과 금양 쪽으로 좀 수급이 몰리는 흐름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좀 민주식처럼 크게 등락을 반복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주의할 부분들이 분명히 또 있기 때문에 이런 주의사항들은 저희 노란톡방 통해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나가는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형주로도 충분히 좀 수익을 볼 수가 있고 우리가 또 복리 효과까지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이런 종목들로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방송 말미에 이런 종목들은 또 저희가 공략주로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오전 특징주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오전 특징주 첫 번째 종목은 서남입니다. 오늘 또 상온 초전도체 구현에 이 세 개의 이목이 좀 쏠리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17%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장의 흐름에서 26%까지 올랐다가 좀 밀리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 전거래일에 상한가를 기록했던 그런 종목입니다. 초전도 현상이다라고 한다면 전류가 아무런 저항 없이 이렇게 흐르는 걸 말하는데요. 지난주에 이제 이 초전도체 관련해서 한국 논문이 발표가 됐는데 아직까지는 이 국내외적으로 좀 지켜보자라는 반응이 더 우세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과 내일 흐름은 어떻게 보면 좋을지 한번 짚어볼까요? 네, 서남하고 오늘 관련주로서 오르는 게 신성델타 같은 경우가 같이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서남이 대장주로서 움직여주고 있는데요. 한 3, 4개월 정도 횡보하다가 좀 급등이 나왔습니다. 잘 아시는 초전도체 이슈입니다. 이게 만약에 상온이 30도로 진행했다고 하죠. 연구진에서.
현실화가 된다면, 상원 현실화가 된다면요. 아마 이게 처음에 저희가 뭐 컴퓨터를 처음 만들었던 빌 게이츠나 아니면 뭐 아이폰을 꺼냈던 잡스나 이 이상의 인류 혁신이 일어나는 상황이거든요. 정말 저도 이제 꿈꾸는 세상이긴 하지만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이 만약에 해결된다면은 말도 안 되는 세상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우선은 뭐 이슈가 원체 좀 단기적인 이슈라 급등이 나오는데 아마 곧 소멸되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종목이 급등하고 있지만 신규 접근 절대 안 되고요. 매수하신 분들 가운데서 저 개인적인 판단은 그래도 좀 조심하셔야 될 구간 자체가 여기 2021년 고점 라인이 있습니다. 이 라인인데요. 한 뭐 5,000원 정도 라인 됩니다. 5,000원 라인 정도 되는데 여기 5,000원 정도 라인 이탈하는 경우는 조금 조심해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래도 조금 더 여유 있게 둬서 한 4,700~800원 정도로 빠진다면은 그때는 좀 빠르게 차익 실현하시면서 다음 종목으로 대응하시는 게 어떨까. 현재로서는 좀 보유해 보시다가 상황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초전도체가 인류의 혁신을 꾀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긴 하지만 이슈 소멸 가능성 단기적으로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특징주는 두산입니다. 두산에서 전기차 소재, PFC 등 여러 가지 신사업을 통해서 일본부터 유럽, 또 북미까지 진출을 한다고 밝혔는데요. 신규 수주액이 무려 5천억 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장에서 10% 상승을 보이고 있고 지난 이 6월 동안은 좀 큰 이 하락을 보여왔었는데 오늘에서야 좀 이렇게 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13%까지 좀 올랐었고 지난 금요일에도 올랐었는데 대형주가 좀 잘 가는 흐름들이 여기도 반영이 된 것 같고요. 전기차가 묻으면 다 잘 간다라고 인식이 좀 잡혀 있는 것 같은데 두산 이렇게 대형주를 공략하려는 분들 어떤 전략이 좋을까요? 자, 제가 두산을 저녁 방송할 때 목요일 날 추천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수요일 날 저녁 방송에 추천한다고 나갔고요. 목요일 시가로 진행이 됐어요. 그리고 아쉬운 점은 목요일부터 해서 반등이 좀 금요일 날 오르고 오늘 급등이 좀 나왔는데 아쉬운 점은 수익률 체크가 금요일까지밖에 안 돼가지고 조금 아쉽긴 합니다. 요게 이제 이렇게 요날 추천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올라갔어요. 근데 두산을 제가 주목하는 것 중에 하나는 대형주는요. 차트 추세가 라인이 있어요. 차트 잘 보시면 바닥을 훑고서 계속 가요. 이 바닥 라인을 지키면서 움직이는 대형주들이 은근히 많아요. 근데 이 라인을 이렇게 깨는 경우가 6월에 나왔잖아요. 6월 달에 나왔잖아요. 근데 깨고 나더라도요. 다시 이 하단 라인까지 회복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조건이 있어요. 실적이 뒷받침이 된다면. 자, 두산 같은 경우 그룹주들 실적 어떤가요? 굉장히 퍼펙트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반기에 뭐가 있나요?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상장에 대한 이슈까지 같이 있습니다. 그렇죠? 계열사들의 실적과 상장에 대한 이슈. 그러면 다시 한번 상승을 주면서 전고점을 돌파하는 포인트가 나온다는 거죠. 계속 고점을 돌파하는 그림을 시그널을 계속 보여왔으니까 그러면 이 가격들을 말씀드려보자면 11만 원 돌파하고 12만 원 이상까지도 갈 수 있다는 거죠. 좋은 흐름이에요. 이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앞으로 보셔야 될 게 있어요. 대형주들 가운데 지금 계열사들 종목 괜찮고 실적 괜찮은데 왜 안 가고 있지라는 종목 이따가 제가 오늘 하나 갖고 나왔는데 그거 드릴 건데 이런 종목 잘 보셔야 되고 하반기 실적에서 또 하나 체크하셔야 될 게 실적 좋지만 수급이 아직 안 들어오고 계속 밀린다. 이런 것도 잘 보셔야 돼요. 기관과 외인들은요. 이미 벌써 준비하고 있어요. 2차 전지주들 정리를 끝내면서 이제 하반기 실적주들로 해서 포트를 담아가는 모습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집중하셔야 되고 제가 큰 시장 온다 말씀드렸어요. 아셨죠? 그러니까 사람 몰리는 종목 하지 마시고 빈집 들어가셔야 돼요. 아셨죠? 빈집 들어가셔가지고 잘 지키시고 있다가 좋은 수익 내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요즘 장세 자체가 대형주들이 좀 더 흐름이 좋은 이런 시장이 연출되고 있다 보니까 계열사들 중에서 흐름이 좋고 실적 받쳐주는 그런 기업들 함께 공략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란톡방 통해서 저희가 공부를 해보도록 하고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통해서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 저희와 함께 공략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시그널들 화면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실시간으로 해결을 해보겠습니다. 문자샵 0082번 혹은 전화번호 023153-2611 또는 2612번 또 유튜브 실시간 채팅 통해서도 상담 받고 있습니다. 고민되시는 종목 명과 매수가 비중 3가지 남겨주시면 김선윤 전문가님께서 또 면밀하게 대응 전략들 세워주신다고 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전화부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연결돼 있다고 하네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삼성전기요. 네, 삼성전기 오늘 문의 주셨고 비중과 이 매수가 알려주실까요? 네. 17만 2,500원에 20%예요. 네, 17만 2,500원에 비중 20%시고 좀 매수가를 보니까 꽤 오랜 기간 보유를 하신 것 같습니다. 작년쯤에 매수를 하신 것 같고 7월 중에 또 16만 원까지 오르긴 했었는데 지금 시점에서 좀 고민이 있으실 것 같네요. 네, 전문가님 연결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예, 뭐 요즘 좀 주식시장 별로 안 좋죠? 에코만 가니까. 네. 자, 전기가 근데 네. 17만 원대신데 네. 이거를 개인적으로 원하시는 목표가 있으세요, 혹시? 아니, 지금은 네. 그냥 한 가격에만 하도 본전 심리예요? 본전에만 하도 좋을 것 같아요. 본전 심리로? 네, 오랫동안 너무 물려 있어가지고 삼성전자 살 때 네. 그때 사가지고 삼성전자도 82,000원에 사갖고 계속 물려가지고 여태까지 있었거든요. 자, 근데 잘 아시겠지만 네. 시장은 2년 동안 안 좋았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네. 다시 움직이는 상황이고 네. 삼성전자도 그렇고 전기도 그렇고 이게 또 1분기 실적도 그냥 그랬고 2분기도 사실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네. 근데 중요한 점은 3분기부터는 회복이 나오는 거고 1분기 실적보다 2분기 실적, 뭐 물론 작년 2분기보다는 지금 삼성전기 같은 경우 2분기 실적이 안 좋지만 네. 올해 1분기보다 2분기는 아주 많이 좋아졌거든요. 네. 3분기는 지금 더 좋아질 거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추세상으로 보더라도 바닥을 거의 확인하고서 지금 다시 한번 올라갈 채비를 하는 그 모양새가 좀 잡히고 있어요. 네. 제가 지금 차트 라인을 하나 그어드렸는데 TV 화면 보시면 끝 추세에 맞춰 있거든요. 네. 이런 종목들은 약간 더 밀릴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반등은 다시 나와요. 그러면서 올라갈 때 전고점을 무조건 넘어갑니다. 그럼 이게 전고점이 현재 16만 원짜리인데 여기 넘어가고 그 다음 추세가 나올 때 이제 17만 원, 18만 원 손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네. 시간은 좀 걸릴 겁니다. 시간은 걸리는데 네. 그리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고 한 연말까지 좀만 참아보세요. 빠르면 가을까지도 해서. 요새 그냥 2차 전지에 하도해서 팔아버리고 2차 전지로 갈아탈까요? 아니요, 안 돼요, 안 돼요. 네. 시청자님 그렇게 하시는 순간 인간 지표 되시는 거예요. 네. 안 돼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간 잘 버티셨잖아요. 네. 지금은 2차 전지주들 잘 가더라도 놔두시는 거고 네. 다른 거 보셔야 돼요. 다른 거 빈집 노리셔야 돼요. 그래야 저희 돈 버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부화 뇌동파 되면 안 돼요. 네. 되면 안 되시고 연말까지 좀 놔두고 봐야 되겠네요. 놔두면 수익 보실 수 있으니까 네. 부탁드립니다. 제발 흔들리지 마시고 그간 1년을 넘게 버티셨잖아요. 네. 6개월만 더 버티시면 돼요. 네. 그리고 수익 제가 보시고. 산 게 한 6가지 되는데요. 네. 오늘 같은 날도 장이 엄청 좋은데 제가 이건 전부 다 파란불인 게 그때 산 게 다 물려 있어요, 지금 현재. 현대차도 그렇고 다. 그건 좀 문제가 있긴 한데. 예, 그건 좀 문제가 있긴 한데 그래도 네.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은 시장이 네. 확실하게 장담하는데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중이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연준에서 금리를 이제 올해는 아니겠지만 내리기 시작할 거란 말이죠. 네. 올려봤자 금리 이제 한 칸이잖아요. 네. 그러면 연준에서 금리를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2.5%포인트까지 금리를 내리는 순간이 올 거예요. 네. 거기 그 전쯤에서 아마 시장이 고점일 건데 네. 저는 4,000포인트 이상을 봐요. 그러니까 시장은 되게 강할 거예요. 올해 연말, 내년 시장 특히 많이 강할 거라
잘만 버티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네. 급등하는 거 따라 들어가시면 안 되고 예. 이런 삼성전기 같은 거 저도 굉장히 사기 좋은 것 같거든요. 네. 잘만 들고 가시면은 손해 안 보고 나오실 수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좀 힘내시고 잘 버텨만 네.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시청자님의 종목 고민 상담도 들어봤고요. 추가적인 상담 내일도 이어가겠습니다. 문자샵 0082번으로 남겨주시거나 아래 보이신 노란 톡방 QR코드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자유롭게 얘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대형주들 중에서 잘 갈 수 있는 종목 한번 공략해보자라고 해주셨는데, 자, 오늘의 공략주 바로 또 공개를 해주실까요? 이거를 제가 이제 종목을 이제 막 하다가 좀 네. 오르긴 했어요. 오르긴 했는데 그래도 할만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주목하는 건 이거예요. 두산 나름의 지주사로서 굉장히 좀 급등을 했습니다. 오늘 그렇죠. 자회사들의 실적 베이스가 원체 계열사들 실적이 좋다 보니까 급등을 한 모습인데 이 회사도 거기에 못지않게 그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 SK예요. 첫 종목으로 SK를 좀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아침에 종목을 9시부터 해서 저도 이제 고를 거 아닙니까? 골라서 매일매일 나갈 건데요. 바닥부터 해서 반등을 하기 시작하는데 계열사들 전체적으로 보자면 SK 하이닉스 최근의 흐름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정말 잘 가고 있죠. 그렇죠? 주가 흐름이 정말 강합니다. 여기서 추가 흐름이 더 나올까? 너무 급등한 거 아니야 싶으시겠지만 하이닉스는 더 갈 거예요. 많이 갈 겁니다. 그리고 SKC 같은 경우에도 흐름에서 오늘 4.8% 상승 중인데 이 종목 바닥 확인되고 있거든요. 조금만 시간을 두고 보신다면 이 종목 역시나 쭉 상승하는 그림으로 무조건 이끌어냅니다. 자, 그다음에 SK 이노베이션 보시면 최근에 급등하고 있죠. 2차 전지 이슈도 있지만 실적 베이스가 원체 튼튼한 모습으로 같이 성장하고 있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또 보자면 SK 네트워크스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자, SK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에도 차트 보시면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전체적인 흐름에서 봤을 때 바닥은 확인되는 종목이 다수고 급등하는 종목이 이렇게 많고 하반기 실적 베이스에 문제가 없는데 과연 외인과 기관들이 이 SK라는 종목을 과연 놔둘까? 이렇게 빠져있는 상황에서 주가가 주저앉은 상황에서 돌려내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는 거죠. 꽤나 지금 2년 반 정도의 하락 흐름을 거쳤습니다. 그렇죠? 많이 떨어졌어요. 여기서부터 해서 흐름이 나올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려보자면 차트라인에서 주목하셔야 될 게 이 종목은요. 전체적인 흐름은 하락 추세의 흐름을 좀 보였지만 그래도 상승과 하락의 패턴 흐름이 같이 나와요. 근데 지금 현재 구간 자체 보자면 거의 바닥 포인트에서 이게 반등 포인트가 나온단 말이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고민하셔야 될 게 뭐냐? 고점에 대한 라인 좀 맞춰보자면 이런 라인이 최근 들어 형성이 좀 됩니다. 그렇죠? 일시적인 반등이 나오더라도 어디까지 갈 수 있는 그림이 나오냐면은 한 16만 3천 원, 16만 5천 원대 정도의 흐름은 기대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여기 자리를 도달하면서 그다음 고민을 해봐야 될 게 또 뭐가 있냐면 자, 3월부터 나왔었던 이 박스권 자리, 이 자리가 아마 1차 걸림돌이 될 겁니다. 한번 쉬어가는 자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자리, 이 자리 중간 라인이 또 얼마냐면은 약 17만 원 라인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생각해 보시고 대응을 해본다면 괜찮은 수익이 꾸준하게 날 수 있는 종목인데 하반기에는 더 좋다는 거죠. 그래서 SK도 그렇고 다시 두산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지금 지주사들을 한번 관심 있게 보셔야 돼요. 오늘 아침부터 보고 있다 보니까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대안으로 예비 종목들을 제가 2개를 준비했었는데 그 종목들은 내일과 모레 상황 보고서 바뀔 수도 있겠지만은 괜찮다면 제가 꺼내드릴 거고요. 제가 방송에서 대형주 위주로 계속 리딩을 해드릴 겁니다. 매일매일 종목을 드릴 거고요. 목표가는 제가 말씀드리는 딱 순간부터 3% 수준입니다. 근데 거기까지만 볼 거고 그 이상은 본인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손절가도 가능한 짧게 한 3에서 5% 보고서 갈 거니까 그렇게 꼭 대응하셔야 되고요. 롤링은 계속 될 거예요. 제가 이 스타일로 거의 아침에 방송을 진행했을 때가 한 5, 6년 전에 10년 전인가 5, 6년 진행했는데 그때 같은 컨셉이었어요. 승률 자체가 85%, 90% 정도 됐습니다. 잘 맞추니까 잘만 따라오시면 돼요. 그럼 야금야금 그냥 용돈벌이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100만 원만 재미삼아 하셔도 한 종목당 매일매일 대응하시면은
뭐 커피값이나 밥값 정도는 뽑을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따라오시고 대응하시면 되고 SK는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이 17만 원대까지 우선 그 근처까지 갔다가 그 다음에는 그 이상으로 돌려 세우는 모습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길게 보실 분들은 길게 보셔도 되고 아닌 분들은 그냥 차분하게 짧게 보시고 대응하시는 것도 괜찮겠다. 이 정도로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방송 전에 공략주를 선정하다 보니까 실시간으로 좀 오르는 측면들이 있지만 추가적인 대응 전략도 세워주신다고 하니까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통해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핵심들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오늘의 핵심입니다. 먼저 오전 특징주로 파로스 아이 바이오 알아봤습니다. AI 기반의 신약 개발 모멘텀이 있는데요. 의료 AI 중에서 새내기 주로 주목해봤습니다. 두 번째 시그널은 서남이었습니다. 모터와 발전기용 고온 초전도 특징주였는데요. 이슈 소멸 가능성도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김선현 전문가님의 공략주 SK 알아봤습니다. 실적 괜찮고 주가 메리트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추가적인 대응 전략과 오후장 대비 전략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입장코드 누르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조언일 뿐 가치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당사를 사칭한 피해들도 모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